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다들 다운은 잘 받으셨나요? 며칠 전에 우리 VVIP 인문학 클럽 이번 1월 배경 지식 읽기 자료 파트 1을 우리 채널 속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죠. 책 제목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대 철학자 시리즈 그 첫 번째 후설의 현상학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영상에서는 바로 이 현대 철학사조의 굵직한 메타 중 하나로 현상학이라는 철학 이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후설은 누구인지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대 철학자 시리즈를 자료로 드린 건지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우리 1월 인문학북클럽의 선정도서를 알려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달 우리 인문학북클럽 주제인 철학사를 이해하는데 너무도 좋은 책이긴 하지만 두 가지 약점이 있다고요. 첫째는 우선 근대 후반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철학 사조상 주요한 메타를 풍부하게 논의하지 못한 점. 둘째로 현대 철학을 지배하는 주요 학자, 또 그 이론, 개념 등의 얼개가 갖춰져 있지 못한 점. 그 두 가지가 조금은 아쉽다고 지적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번 인문학 북미팅 강의 때 서양 철학사를 총정리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현대 철학까지도 그냥 깔끔하게 배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이번 배경 지식 읽기 자료 시리즈를 제작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배경 지식 읽기 자료 시리즈는 이번 선정도서의 미진한 부분인 현대 철학 파트를 보완해주는 보충 자료, 또 현대 철학자 및 현대 철학 이론 파트를 보강해주는 핵심 보충 교재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 철학을 크게 범주하자면 두 개,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가 현상학과 분석 철학으로 대별하는 방식이고요. 후자의 경우는 앞선 분류에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가해서 범주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전 이번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의 배경식 읽기 자료를 구성할 때 후자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달 안으로 제가 지금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고 있는 현대철학 배경식 읽기 자료 파트 1, 후설의 현상학을 다룬 전자책 PDF만이 아니라 분석 철학을 다룬 배경지식 전자책,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배경지식을 요약 정리한 PDF 파일, 이렇게 두 개의 배경지식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후설의 현상학을 메타 컨셉화 해드리겠습니다. 후설의 이론은 기존에 걸출한 두 개의 사상 내지는 사상적 조류에 대한 안티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편해져요. 일단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안티냐? 거의 이 근대 이후에 나온 철학자들 입장에선 만인의 적, 공공의 적이죠.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야, 즉 형상론에 대한 안티고요. 둘째는 또 무엇에 대한 안티냐? 후설이 활동하던 20세기 초반 내외에 그야말로 그 시대를 휩쓸었던 학문적 이데올로기 및 방법론이었던 실증주의에 대한 안티였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학사를 잘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꿀팁이에요. 모든 철학은 앞선 것들에 대한 까다, 그리고 무엇을 왜 깠는지를 알면 그게 그 철학의 에센스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챙겨왔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림이라기보단 도식화죠. 제가 이건 나중에 우리 VVIP 공부법 멤버십 특강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지 암기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들, 이걸 머릿속에 넣기 더럽게 힘드시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방식처럼 도식화로 메타 컨셉화 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울 만큼 전하게 까먹질 않아요. 오래 간다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각설하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설이 제기한 현상학의 본질은 플라톤 이래로 줄기차게 계무시되어 왔던 이 현상이라는 것과 인간의 의식적 경험이란 주관적 요소를 철학적 인식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팩터로 승격시켰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설의 현상학이 플라톤의 형상 이론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 플라톤 이데아론에 관한 강의 영상을 이미 3개나 올렸었죠. 혹시 지금 제 강의를 보시면서 이 플라톤 이론이 생경하신 분들은 형상론 해설 영상 이 3가지를 꼭 미리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플라톤은 현상이라는 것이 존재의 진짜 본질이 아니라고 봤어요. 존재의 본질은 형상, 즉 이데아로 봤죠. 형상이 아닌 현상은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이데아를 통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 고유의 이성, 즉 사유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통찰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객관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설은 인간이 어떤 현상을 접하고 그로부터 의미를 도출해내려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행위, 즉 이 인간의 의식이 보여주는 고유한 의미지향성이 존재의 본질을 찾아내는 철학적 방법론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본질은 어떤 절대 불변의 단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 게 아니라 여러 의미들이 공존하고 창발할 수가 있는 일종의 가능성의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 어떤 대상을 보고 그 의미를 지향할 때 이걸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최대한 인간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등을 벗어 던지면 어떤 현상이 바로 그 특정 현상이어야만 하는 이 핵 중의 핵, 즉 본질이라는 게 드러나게 마련인데, 이때 우리가 찾아낸 그 본질은 그 본질이 어떤 상황, 맥락 또는 이해관계에 놓였냐에 따라서 다양한 사태로 빚어질 수 있는 근원적이고도 출발점 같은 플렉서블 개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라는 대상은 다양한 사태를 사람들에게 현상화할 수 있습니다. 문서, 그림, 음성, 영상 등등등. 하지만 컴퓨터의 본질은 결국 이겁니다. 사용자의 의도적 조작에 따른 현현 가능성. 그게 구현으로서의 현현이든 아니면 재현으로의 현현이든 아니면 실현으로서의 현현이든 간에 말이죠. 자, 두 번째로 후설의 현상학은 무엇에 대한 안티테제라고 했죠? 바로 실증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라고 했습니다. 이 실증주의라는 단어는 그냥 한자어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돼요.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취급하려는 이 주의, 사상, 즉 이데올로기. 한마디로 객관적 엄밀성, 객관적 법칙성 등을 중시하고 구체적인 탐구 메커니즘으로서 가설, 실험, 입증 및 검증, 결론 도출, 이와 같은 일련의 과학적 절차를 따르는 속칭 과학주의가 바로 후설이 그렇게도 우려했던 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럼 후설은 왜 이리도 실증주의를 비판한 거냐? 자, 이건 대략 두 가지 이유로 추격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객관적으로 이 대상, 현상 등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한들 거기서 의미가 도출될 수는 없다. 의미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알기 위해선 인간의 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 이건 그냥 읽어보는 즉시 명제가 뭘 뜻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미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해설과도 상관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죠. 후설이 실증주의를 폄훼한 두 번째 이유. 실증주의는 판단 중지, 즉 에포케를 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판단 중지, 에포케가 대체 뭐냐? 이건 이미 제 영상 설명 중에 살짝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인간의 의식이 어떤 대상을 보고 그 의미를 지향할 때 이걸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최대한 인간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등을 벗어던지면 어떤 현상이 바로 그 특정 현상이어야만 하는 핵 중의 핵, 즉 본질이라는 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여기서 이 최대한 인간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등을 벗어던지고 내 자신에게 놓인 속박, 굴레, 한계 등을 벗어나며 어떤 대상, 현상 등에 관한 의미를 지향하려는 태도. 이게 에포케예요. 판단 중지. 그런데 후설이 보기엔 이 실증주의라는 것들은 이렇게 중요한 판단 중지, 즉 에포케라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때문일까요? 자, 힌트. 아까 제가 실증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탐구 메커니즘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가설, 그 다음 실험, 입증 및 검증, 그리고 결론 도출. 후설이 보기엔 이 실증주의자들의 탐구 메커니즘 중에서 대체 어느 부분이 이 판단 중지라는 행동 강령을 어겼다는 걸까요? 바로 가설 설정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 후설 말이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가설 설정이란 건 기본적으로 난 이 사태를 이 프레임으로 해석할 거야 라고 미리부터 각을 잡는 태도니까요. 그래서 후설은 실증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애당초 색안경을 끼고 의미를 지향하려는 이 과학주의자들을요. 자, 이로써 후설의 현상학 개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여담이긴 한데요. 후설의 논의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또 후설의 이론이 너무 모호하게 여겨진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역설적인 공부법일 수도 있겠지만 철학책을 보시지 마시고 의식을 다루는 자연과학 서적들, 특히 뇌과학이라든가 신경과학 또는 진화생물학과 같은 책에서 의식과 마음의 본질을 다룬 대목들,
그런 부분들만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오히려 훗설의 얘기가 생각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진으로 해결이 안 될 땐 우회로가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훗설의 현상학은 궁극적으로는 의식에 관한 학문, 의식에 관한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주 더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메타 컨셉 하자면 우리가 어떤 대상, 이 현상에 대해 의미를 지향하려는 이 의미 지향성이야말로 인간 의식의 실체이자 원리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메커니즘, 즉 작동 기제다. 이렇게 일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는 물론 훗설은 이걸 극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향성 개념의 의식 역시 과학의 탐구 분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뇌과학, 신경과학, 진화심리학 등에서 논의되는 이 의식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는 것도 훗설의 현상학을 이해하는데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에선 이미 이 뇌과학을 주제로 잡은 작년 11월에 이 의식에 관한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죠. 그때 배경지식 읽기 자료집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론 이 의식의 본질에 관하여 뇌과학 및 철학계에서 논의되는 세상의 거의 모든 학설을 총망라하고 한 방에 정리해주는 그런 이 전자책도 한 권 드렸던 것 같고요. 아마 그게 11월 배경지식 전자책 PDF 파트 2였었죠. 여러분들이 그 책을 잘 보시면 한 11가지쯤 되는 의식에 관한 학설들 중에서 지향성 측면을 의식의 본령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로 이 학설이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훗설의 현상학과 어느 정도 궤와 맥을 같이 하는 학문적 견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 11월에도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회원이셨던 분들은 그때 제가 드렸던 배경지식 자료집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훗설의 현상학 철학이 좀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때 제가 강의해드린 뇌과학 관련 VVIP 북미팅 3시간 생방 녹화 강연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관리나 멘탈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및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온라인 상담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